내 계좌에 짜릿한 주식을 안겨줄 수 있을 종목, 여러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주식. 말초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말초 주식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IP는 힘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주가가 단기간으로 굉장히 좀 폭락이 나오면서 국내 컨텐츠 종목군들에 대한 좀 우려가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물론 이제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이 수익 구조 자체에 안에 영상을 보는 안에 광고를 넣는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제 광고에 대한 매출이 만약에 붙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충분히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컨텐츠 제작사냐 OTT 업체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은 결국엔 컨텐츠 제작사 쪽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1차적인 IP를 제공을 하는 뭐 웹툰 이런 이제 뭐 DNC 미디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OTT 플랫폼들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독 경제이기도 하고 넷플릭스만 해도 2억 명이 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월 구독료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넷플릭스냐 아니면 국내 다른 OTT 업체들이냐라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넷플릭스를 많이 최근에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핫했었던 드라마들이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쪽으로 많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사실 관심도가 늘어났고 그런 제품이 나올 때 그런 이제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가입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OTT 플랫폼을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점이 결국에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이제 제작사이다 보니까 이미 수많은 구 IP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드라마 제작 수도 다른 이제 드라마 제작 수에 비해서는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지리산에 대한 이런 실적이 이연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이제 뭐 심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악마 판사죠. 그리고 또 기타 IP들 뭐 25, 21 이런 IP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도 좀 수익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4월달, 6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작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제작비가 약 300억 원이 넘게 좀 투입된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또 흥행을 하게 됐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의 뭔가 드라마가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덩치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적돼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또 단기적으로 넷플릭스 이벤트로 국내 컨텐츠 종목군들이 좀 눌렸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고 이 야외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컨텐츠 소비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거나 쉬게 되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갈 때 그런 드라마들을 틀으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도 단기적으로 지금 외부 업황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현재가도 접근이 가능하고 조금 시장에 지금 지수들이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6,500원 라인부터 91,000원 밴드로 잡으셔가지고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가격대 밑으로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자면은 충분히 더 위 라인을 노려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당 라인에 도달이 됐을 때 이 아랫 라인에서 좀 모았던 물량들의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81,500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전
이전에 이제 차트가 강력하게 눌리기 시작했던 시작 부분, 그리고 해당 라인을 다시 재돌파할 때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잠시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트는요, 네. 상당히 진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네. 일단 첫 번째 박스권이죠. 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무너진 듯한 흐름의 금요일장인데 오늘 좀 음봉이 나와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로 인해서 우리 컨텐츠들의 투자 심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게 진짜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이슈인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로 대외 환경이 불안하고 차트상으로도 단기 추세가 무너져 있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진입 시점과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하게 가져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 네. 물론 그렇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대신에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정말 엄청나게 큰 시세가 분출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물론 이런 컨텐츠의 종목군들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런 구조적인 수익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작되는 드라마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컨텐츠는 결국에 레저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리오프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게 삶의 일부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회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어떤 작품들을 계속 내놓을지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주식. 저희 두 번째는 골프존은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네, 골프존도 이제 스크린 골프의 수요는 지속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되는 게 사실 이 코로나 구간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았고 스크린 골프가 미어 터질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필드를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상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프링 골프를 많이 칠 수밖에 없죠. 스프링 골프를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기존에 많이 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칠 수도 있지만 MZ세대 같은 경우는 골프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필드에 나가는 가격 자체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를 대체 수요로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점 숫자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40점 정도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치로 좀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프에 대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 2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넘어가면서 이런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골프 산업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떠오르는 세대는 M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까지도 지금 이제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골프 쪽에 대한 이런 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공중파에서도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대중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려감으로 좀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충분히 그 이전에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 부분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지금 약간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6만 9천 원 라인부터 17만 2천 원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전고점을 조금 더 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그 부분이 돌파될 때 이평선들 정배열 흐름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할 익절을 하시고 좀 꾸준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5만 9천 원 라인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해당 가격대에서 이제 단기 갭을 만들면서 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라인이고, 이전 라인에서도 해당 가격대들이 좀 돌파가 됐을 때 시세가 좀
좀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을 때 좀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서 조정이 나와서 15만 9천 원 라인 좀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의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골프존에서 매출과 이익의 기여도가 실내 골프장이 가장 높은가요? 네, 실내 골프장이 제일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대 최대 그 홀딩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니까 지난 4분기의 매출과 이익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아마 계절적으로 추우니까 필드 못 나가시고 실내 스크린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네.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돼서 지난 11월에 최고가를 찍은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 할 반등 없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이번 주에 유난히 골프 관련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던 골프 인구들이 계속 골프를 칠 것인가, 해외로 여행을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유입된 MZ 세대들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가 이제 코로나 때 잠깐 반짝하지 않았을까. 이거 MZ 세대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 골프 인구가 지금처럼 폭발적인 증가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가 골프 관련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네. 의견 혹시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일단 괜찮다고 보는 게 일단 하나의 문화가 이제 좀 성장을 할 때 과거에 이제 뭐 당구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볼링 세대까지 한참 그 해당 스포츠가 유명해서 떨치게 됐을 때는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 세대가 이용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골프라는 부분들은 사실 사회생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성 있다. 네, 지속성이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MZ 세대가 아닌 이제 좀 아무래도 더 높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속성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신세대들까지 전부 다 골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또 의료 부분까지 또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당연히 상승하다 보면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산업의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초 주식 세 번째 종목은 MC넥스는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자율주행에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방 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라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녹아져 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일단 로봇 쪽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 커나가면서 가장 먼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서비스 로봇 쪽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이랑 계속 얘기가 엮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단계를 좀 출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었던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뭐 2대에서 3대 정도가 탑재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8대에서 12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제 고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견조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환기도 다시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또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종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뭐 부각되는 종목이 뭐 파트론이라든지 자화전자 그리고 LG노텍 뭐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뭐 LG노텍 같은 경우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주가의 눌림 현상이 자화전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에서는 좀 메리트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자율주행 역시나 이런 자동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기조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 부분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이 15.8%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장용에 대한 이런 매출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45,000원 라인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그냥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4,000원으로 일차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고가 부분에서 빠르게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2,000원으로 이 한번 주가의 바닥을 찍은 이후 횡보했었던 이 라인, 횡보를 했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가 훼손이 되면 주가의 단기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캔들 자체가 소멸하는 가격대인 42,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여러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말초 주식은 삼성전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네, 뭐 만년 저평가 얘기를 듣고 있는 삼성전기 한번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대부분 다 좋다라고 하시는데 주가는 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후발로 가는 종목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대동과 TYM을 좀 비교를 해드렸듯이 지금 삼성전기랑 LG노텍이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베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긍정적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턴하는 부분에서도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 주요 업체에 비해서 지금 약 40% 정도가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 기판 쪽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양 M2에 관련된 그 FH BGA 관련된 부분에서 납품 가능성 공급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충분히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양 매출이 붙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애플향으로 붙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M1 관련된 부분에서도 납품했었던 공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C BG에 관련된 이 기판 자체가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최신 이런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판 사업부는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이런 호황이 진행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MLCC입니다. 그래서 MLCC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엔 전기 전자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MLCC는 수요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무라타에서도 1위 기업이죠. 지금 하반기에 중국 업체들이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수요가 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과 수요에 대한 이런 차이에 따른 가격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애플량 이벤트 그리고 이제 MLCC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6만 3,500원부터 16만 8,000원 라인 이 캔들 사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캔들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만 원입니다. 사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본전 심리라든지 차익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만 7,000원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간을 오래 잡고 꾸준히 모아 가신다라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좀 드리긴 하지만 손절 때 오히려 좀 2차 매수 밴드를 좀 잡아보셔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유의미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좀 네.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삼성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